네, 오전장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오후장을 준비해볼 시간입니다. 하프타임 순서고요. 자, 오늘도 든든한 시장 파트너 MBN골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사실 그저께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좀 미세하게 다른 점을 보자면 오히려 탄력이 조금은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 고점을 갱신을 했고 지금 이와 같은 원달러 환율 추세가 저희 금융위기 이후에 또 2009년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눈높이가 애초에 좀 높아져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 이 환율의 여파, 시장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오늘 시장 영향력, 환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450원 넘어설 거다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고, 네. 1,500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이제 어.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일본도 지금 현재 엔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이제 오늘과 더불어 내일이 이제 또 총리 탄핵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뭐 개인들 매수세가 됐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연말에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매수세가 오늘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신권 또 연기금도 조금씩은 이제 오후장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은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대신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조금 충격은 있겠지만은 그것도 잘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오후에는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김응태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환율이 워낙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치적 리스크하고 또 이제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닝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도에 이제 정권이 집행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연준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환율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이라든지 조선기차제 업종들이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오늘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율이 강해질 때 이때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기자재들이라는 조선업들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환율이 항상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각을 바꿔서 이 환율 수혜주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특히 조선업종, 조선기자재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 정말 시장의 클래식과 같은 말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테마 지수 중에 이 고배당 지수 관련해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자,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종목을 담아야 하고 내일이 배당 락일인데 아무래도 그러면 내일 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김응태 매니저님, 저희 이 배당주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서는 배당일 당일날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예 펀드멘털 자체로 좀 봤을 때는 뭐
금융업이라든지 보험 지주사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세론이 작용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배당일 당일날에는 어차피 세론으로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아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면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난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를 좀 접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하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세론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올해 들어서 특히 이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너무 어려웠는데 배당주가 그래도 확실히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배당 관련해서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그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도 그만큼 축소됐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만큼 올라왔던 주식들이 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또 배당 관련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배당 관련주들은 이제 하락을 했다 배당락이 됐다가도 결국에는 한 이제 1월 15일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시세 차익이 또 나오면서 그만큼 배당락 됐던 거를 회복했던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그렇게 배당락도 크지 않고 또 시장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시장에 어떤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대외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의 하락과 반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전장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두 분의 공략 들어볼게요. 먼저 김응태 매니저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